똑기자 꿀정보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낮은 무더위가 느껴질 거라는데요. 더위도 더위지만 자외선이 무섭습니다. 네, 피부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른다지만 정수리가 너무 뜨겁습니다. 맞아요. 머리숱 관리를 해야 될 때라 제가 좀 민감한데, 자, 옆에 있는 정지주 기자, 지금 보니까 머리숱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오후에 놀이터 나가는 시간이 좀 많아졌거든요. 아이가 어려서. 네. 있다 보면은 장난 아니게 뜨거워요. 여기가 진짜 어질어질할 정도로 뜨거워질 때 많거든요. 네. 이거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햇볕이 강한 여름철에는 정수리 부위 두피가 붉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두피에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렇게 열이 많이 나면은 모공이 넓어지면서 땀과 피지가 분비돼서 모공 막아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여름 자외선은 두피 세포를 파괴하는 주범인데요. 그래서 두피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심하면 탈모도 올 수 있습니다. 소중한 두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게 많을까요? 제대로 관리법 바로 만나보시죠. 본격적인 더위, 햇볕은 속절없이 뜨겁고 자외선 지수는 치솟습니다. 이맘때 햇빛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죠. 자외선 차단 필수입니다. 그래서 노출되는 부위엔 열심히 바르죠.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못하는 피부가 있습니다. 자외선을 바로 받는 두피입니다. 염증 생기고 심하면 탈모가 됩니다. 모자는 너무 덥고 양산 쓰긴 번거롭죠. 두피도 피부인데 좀 여름 되면 자외선 때문에 좀 상할까 봐 걱정은 돼요. 여름에 두피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맘때가 되면 늘 두피 고민에 휩싸입니다. 20대 최민아 씨인데요. 햇볕이 강한 날 외출만 하면 두피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고 해서 병원을 왔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기도 하고 있고 여름 되면 좀 염증도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법 알아보려고 왔어요. 두피에 좋다는 제품 다 써봤지만 염증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는데요. 미나 씨의 두피 상태는 어떨까요? 정상적인 두피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겉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염증이 심해 검붉게 딱지가 앉았는데 두피 대부분이 여름철엔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두피가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고 또한 더운 날씨 때문에 땀과 피지의 분비가 과도해지면서 두피가 붉어진다거나 가렵다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등의 피부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두피 관리, 머리 감기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일단 물 온도가 중요한데요. 찬물은 가급적 피합니다. 머리가 쉽게 엉키고 노폐물 제거가 어렵기 때문이죠. 뜨거운 물은 더 치명적입니다. 두피에 직접적으로 열을 더하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샴푸 양은 500원 동전 크기만큼만 짜서 거품을 충분히 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손톱이 아니라 지문 부분으로 두피 전체에 마사지하듯 문질러줍니다. 이때 머리카락 전체에 샴푸를 묻힐 필요는 없고요. 두피 부위만 골고루 바르면 됩니다. 머리 감을 때 엄지를 이용해 관자놀이 등 두피 전체를 마사지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2분 정도 마사지를 한 뒤 두피에 묻은 샴푸를 역시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잔여물이 남으면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잘 닦아내야 하겠죠. 젖은 두피 말리는 법도 중요합니다. 최대한 제거해 주시고 드라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드라이할 때는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번갈아 사용해야 두피에 덜 자극적입니다. 특히 머리카락보다 두피에 남은 물기를 말리는 게 우선인데요. 머리가 이렇게 해서 다 말랐다면 이제는 빗질 순서입니다. 고개를 숙이고요. 목덜미 부분에서 정수리 쪽으로 빗어주는 게 좋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 빗을 때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여름철 두피에 몰린 열을 몸 전체에 발산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반신욕과 족욕,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물의 온도는 살짝 뜨겁다고 느낄 정도가 좋습니다. 두피 상태는 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라거나 피로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신욕을 통해서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면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피에 대한 관심 커지면서 관련 제품들도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저자극 샴푸 종류가 늘고 있는데요. 계면 활성제가 없거나 또 천연 계면 활성제가 사용된 샴푸,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방부제를 넣지 않은 샴푸도 두피에 자극을 덜 주는 제품이죠. 계면 활성제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은 거품이 덜 나는 게 특징입니다. 거품 나야 씻은 것 같아 싶어 너무 많이 쓰면 절대 안 되겠죠. 자외선으로 상한 두피, 집에서 관리하는 법입니다. 김지숙 씨, 두피가 약해 이맘때 항상 고생을 했다는데요. 평소에 집에 있는 녹차를 활용해서 두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숙 씨의 노하우 살펴볼까요? 큰 통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요. 자, 이건 그냥 녹차 티백인데요. 물에 넣고 녹차를 우려내기 시작합니다. 물색이 짙어지기 시작하면 면봉을 챙겨오는데요. 면봉 끝부분 솜을 녹찬물에 충분하게 적셔줍니다. 이렇게 녹찬물 적신 면봉을 두피 구석구석 마사지하듯 살짝살짝 튕기며 긁어내는데요. 두피 전체를 이렇게 골고루 긁어줍니다. 어떤 도움을 줄까요? 녹차 추출물에는 카테킨과 토코페롤, 비타민 C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를 진정시키는 수렴작용과 착색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보습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녹차 추출물을 두피에 사용하면 염증을 진정시키고 두피의 홍조를 가라앉으며 특히 자외선에 의한 두피 손상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요리를 통해 두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데요. 현미와 미역이 효자식품입니다. 쌀밥 대신에 현미밥을 챙겨 먹는데요. 현미가 좀 까끌까끌해 먹기 힘드셨나요? 귀리를 넣어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밥과 함께 먹을 국을 만들 건데요. 냄비에 참기름 살짝 치고 미역 넉넉히 넣고 끓여낸 바로 미역국입니다. 미역뿐 아니라 각종 해조류도 두피 건강에 탁월하죠. 이렇게 해서 현미밥과 미역국, 두피를 위한 건강식단 나왔습니다.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현미와 해조류가 있습니다. 우선 현미에는 식이섬유와 옥탑코사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가 돼 있어서 미세혈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조류에는 여러 미네랄이 풍부한데 특히 요오드는 두피뿐만 아니라 모낭의 성장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와 검은 콩은 두피 건강, 특히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여름철 자외선 두피를 공격합니다. 그대로 두면 탈모로 이어지죠. 방심 금물, 두피 건강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